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경변증에서 복수가 있을 때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간경변증이 있을 때 우리가 복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간경변증의 좀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식이요법이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간경변증이 있을 때 과연 복수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간경변증에서 다 복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복수가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간경변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상성, 간경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런 이제 간 기능이 버텨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촉발 인자가 있어서 뭐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은 얘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게 이제 복수가 생기거나 뭐 정맥류가 생기거나 다른 이제 간경변증으로 인한 다른 뭔가가 나타나면 그걸 이제 비대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으로만은 이게 안 돼서 다른 데에 이제 힘을 좀 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이 일을 잘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수가 이렇게 생긴 거면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 간 이유, 촉발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게 이제 촉발 인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촉발됐으면 그걸 일단 없애보는 게 적합한 치료가 될 거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복수가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이 촉발인자는 무엇이냐? 제일 이제 흔한 게요. 염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 염분이라는 게 이제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인데 이 나트륨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을 항상 끌고 다닙니다. 얘는 물을 항상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 물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복수가 차게 되는 거죠. 간경변증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뭐 염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복수가 차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인자로도 복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1g에 200ml씩 끌고 다녀요. 얘가 엄청 많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약을 먹다 갑자기 중단한 경우, 치료약을 중단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간경변이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뇨제였다면은 그런 이뇨작용이 안 되니까 복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감염증이랑 같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이 오면은요 몸에 염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이런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몸에 또 염분을 많이 저류를 시키려고 해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좀 악화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좀 흔하고요. 조금 이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간경변이 좀 악화가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 기능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더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맥압이 또 갑자기 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복수 기전 설명드릴 때 복수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문맥압 항진증 때문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문맥압 항진증이 갑자기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문맥에 이제 뭐 혈전이 생겼다든지 요런 경우, 이렇게 되면은 문맥이 뭔가에 의해서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복수가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 생긴 경우.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요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복수가 생겼네 이게 아니고요. 복수가 생겼을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진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수 천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그냥 이제 환자분께 여쭤봐서만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수천자를 하기도 합니다. 복수천자, 복수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의 성상이 어떤 성상인가, 물이 이제 이 복수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어떤 화학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화학 성분도 보고 세포가 뭐가 있는지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천자, 이런 복수천자를 우리가 진단적인 복수천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촉발인자를 찾았어요. 찾고 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치료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이 이제 사실 당뇨 환자에서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간 환자에서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복수가 바로 생기니까. 당뇨 환자에서는 당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된다 그러면은 간에서 이제 간 경변이 있어서 복수까지 생길 정도의 그런 비대상성 간 경변증이라면 이 식이요법만 가지고도 우리가 복수 없이 잘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복수천자를 하러 병원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경우는요, 한 10%? 한 10명 중에 1명? 뭐 그 정도예요. 10에서 15%. 그렇지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염분 제한이에요. 염분 제한. 덜 짜게 드셔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염분으로 아주 범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세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은요, 5g이에요. 이 NaCl, 이게 이제 우리 소금이거든요. 소금인데 소금을 5g 하루에 5g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람수 말고 이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트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트륨만의 어떤 그런 이제 단위로 좀 바꿔보면은 요게 이제 88ml 이퀄리벌런트입니다. 88ml 이퀄리벌런트 per day. 요거 이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단위만 달라진 겁니다. 요걸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염분 제한이니까 나는 빵은 먹어도 되겠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빵에 소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소금 범벅이에요, 빵이. 또 밀가루 음식, 국수 같은 거. 국수에는 국수가 짜지 않으니까 염분이 별로 없겠지 하면서 막 국수를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막 복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빵이라든지 대부분의 밀가루로 만든 음식, 국수 같은 거, 요런 거에는 염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빵이나 국수 안 되고요. 이제 이거 학회 차원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식물성으로 이제 좀 먹으라는 건데요. 식물성, 이제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또 특히 이제 간 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이 근 위축 이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우리가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고기 있잖아요. 고기, 육류, 붉은 고기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런 거에는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런 건 좀 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부 같은 거, 두부나 혹은 뭐 녹두지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기름에 튀겨 간장을 안 찍고, 기름에 그냥 튀겨가지고 간장 안 찍고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이런 걸 좀 맛있게 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빵이나 국수 같은 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지킬까요? 이걸 해가지고 다 지킬까요? 이게 거의 못 지킵니다. 이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도 잘 못 지켜요. 이런 엄격한 염분은 병원에 나오는 그런 음식만 딱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괜찮겠지 해서 드시는 것들, 뭐 또 집에 있으면 더 유혹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못 지키는데, 그걸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염식을 잘 지켰는지 이런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로 체크를 하냐면은 소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제 환자분께서는 나는 아주 싱겁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속 복수는 안 줄어들고 더 늘어난 것 같다. 근데 뭐 다른 원인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이 저염식을 철저하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다 모아야 돼요. 소변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트륨 함량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78 밀리 이퀄리브리엄 퍼 데이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10 차이 나죠? 10 차이. 이게 왜 딱 88이 아니냐면 땀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10 정도는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체크를 해봤는데 100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먹지 않으면 이게 소변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염식 안 지킨 겁니다, 이게. 예, 이걸로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하나 하려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으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소변 자주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은다는 거는 아주 작정하고 옵세시브하게 모으지 않는 이상 로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간호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이걸로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걸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그냥 한 번 소변 볼 때 소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소변 검사.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뭘 보냐면 소변에 있는 나트륨하고 칼륨의 비를 봅니다. 나트륨하고 칼륨의 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더 많냐 아니면 칼륨이 더 많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비가 1 이상인 거죠. 1 이상이 되면 이게 78 밀리 이퀄리버런트 이상이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78 밀리 이퀄리버런트 퍼 데이 이상이다. 이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근데 뭐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꽤 높죠?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체크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너무 들쭉날쭉하고 또 이뇨제도 같이 쓰시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별로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분 제한을 철저히 했을 때 우리가 조절되는 그런 비율은 10에서 15%예요. 이게 높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잘 되냐면은 첫 번째는 처음 생긴 복수. 처음 생긴 복수는 식이요법만으로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콩팥 기능이 좋은 경우, 콩팥 기능이 아주 오케이.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 경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콩팥 기능이 좋으면은 이게 사실 간이랑 콩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간에서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해도 그 콩팥에서 이 소금을 갖다가 좀 잘 내보내주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 복수가 그렇게 잘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좀 가역적인 경우, 가역적인 치료가 된다는 뜻이죠. 복수가 생긴 원인이 치료가 되니까 이거는 식이요법만 해도 그 원인을 치료를 해주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염분 섭취, 염분 과다 섭취에 의한 그런 복수. 그럼 염분을 줄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식이요법만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식이요법만으로 조절이 되면 제일 좋거든요. 모든 약은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이요법만으로 뭔가가 조절될 수 있다면 가급적 그 방법을 이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럴 때 이제 수분 제한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수분 제한. 그러니까 복수라는 건 물이 많아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물이 많아서 생겼으면 물을 덜 먹으면은 복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콩팥에서 배설이 되는 게 수분이 배설된다는 측면보다는 이 나트륨에 의존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염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분보다 사실은. 근데 이제 수분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이제 나트륨 농도가 있거든요. 혈청의 나트륨 농도가 1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요런 경우는 이제 위험한 그 간경변증의 합병증 중에 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있어요. 나트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수분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입증이 된 건 아니에요. 수분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나트륨 올라가긴 하죠. 당연히 수분을 제한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뭐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지만 요때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복수가 있다고 해서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그러니까 간경변증 복수가 있을 때의 식이요법. 그러면은 간경변증인데 복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대상성 간경변증이에요. 복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식이요법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간경변증인데 복수는 없어. 복수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염분 제한을 5g 이렇게 5g 미만으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것만 먹고 이러면은 꼭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 한 번도 그러니까 복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런 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염분을 제한한다 이런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요 오히려 영양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꼭 요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경변증 복수가 있을 때 식이요법, 염분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